이후로 우리 희숙이 시집 보내던 애를 기점으로 외손녀 외손자 생기면서 애들 들여다본다고 한동안 뜸했는데 어느 날부터 간질간질 또 좋은 경매 물건 없나 궁금도 하고 심심도 하여 다시 관심 두며 법원 물건 리스트들을 훑어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뛰어들어 첫 해는 다시 감 깨우는 셈치고 그냥 신용으로 낙찰을 넣고 유찰 몇 번 당하면서 감을 익히고 다시 재미를 붙여가던 중에 제 나이 50살 때였지요. 마침 그럴듯한 10평대 아파트가 딱 은행 한 곳에만 얽힌 채로 썩 괜찮은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 거리가 없었고 위치가 좋아서 혼자 사는 직장 다니는 독신자에게 맡겠다 싶어서 찜을 해두고 알아보니 집주인이 이미 이혼하고 가산 정리하여 세금이니 빚 한감 다 한 상태에서 재개하려다 카드 빚에 쫓기는 신세로 경매 붙여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마음 제가 잘 알기에 1차에 경매 들어가면서 제가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고 일단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법원 경매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후에라도 3개월 정도 집주인에게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동안에 집주인이 은행 돈을 갚으면 제 낙찰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였죠.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등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낙찰받은 집에 청소하려고 갔더니 웬 버려진 할머니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라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따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여기에 계세요 하길래 아들이 쥐어준 빵에 우유 먹으며 일주일 넘게 이곳에 있었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고 집에 자기 어머니를 두고 가요. 그러면서 혹시 이 인간이 나쁜 마음 먹고 여기에 어머니 모셔다 두고 일친 건 아닌가 싶어서 아들 이름이 김유천이 맞죠? 확인을 받고 경찰에 할머니를 유기로 신고하고 집주인인 아들도 실종 신고를 하였답니다. 혹시나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경찰이 할머니 이름이며 아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 하더냐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면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다고 우기기만 하셨는데 제가 아들 이름 대니 하신 말씀이었답니다. 이후로 경찰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더니 일단 일어나세요 하는데 어디로 가시냐 부르니 자기들도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 어머니도 아니고 낙찰받은 집에 남아 계신 분이니 지자체 센터에 전화 돌려보고 임시 거처라도 마련해야지 선생님 보고 모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데 저야말로 어찌해야 할지 마음이 서지 않았지요. 치매 노인은 버려도 말 잘하는 부모 버리는 일이 드물어서 센터에서 받아주려나 모르겠다는데 제가 순간 우리 최봉자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이 모자가 짜는 겁니다. 아들 되시는 분도 가정 다 와해된 마당에 빚 다 갚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엄청 쳤던데 이 80 노모까지는 건사 못하니 단 며칠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빈집에 남겨놓고 간 그 마음이 짠해서 그냥 그분 나타날 때까지 최봉자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자 싶은 마음이 퍼뜩 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마음이 썩 편해지더라고요. 그러자 제 이런 짓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죠. 당장 동네 상인들이요. 저보고 주제 모르고 설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집으로 모시고 종종 가게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최봉자 할머니 생각난다며 이리저리 둘러챙기고 할머니도 나름 심심하던 차에 물어도 대답 않던 입을 열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칭찬을 하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집 사면서 오갈 데 없는 자기까지 거두어 주었다고 저런 사람 없다고 칭찬을 하는데 부끄러울 따름이었죠. 그랬더니 셈이 났나 자꾸 할머니 시설로 보내라고 난리였답니다. 어쩌려고 그래? 뭐 대단한 큰돈 번다고 자식이 버린 할매까지 떠맡고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팔자 비비 꼬고 진창에 못 박아 안달이여. 손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까 들으니까 주제도 모르네.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어쩌고 하고 나가더라. 3,000원짜리 비지찌개에 1,000원짜리 메밀전병 파는 주제에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손님이 오해 말고 그냥 시설에 데려다 줘. 저러다 치매 오면 어쩌려고 그래? 정신이 멀쩡하신데 어떻게 시설에 보내요. 야박하게. 팔자는 제가 원래 더럽게 타고나서 더 꼴 것도 없어요.
저는 저분 보자마자 우리 최봉자 할머니 생각났거든요. 손님들도 그런가 보더라고요. 저는 모실 어른도 없으니 서로에게 잘 됐어요. 우리나란 노인네 보낼 시설이 마땅찮아서 저야말로 미래 내 모습일 수 있다 하고 남 같지 않아서요. 차마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에이근 그게 뭔 소리여. 또 세상 짠하게. 그래도 자네는 바지런히 몸 놀려 돈은 모아놓지 않았어. 희숙이도 효녀고. 그런 소리 말어. 내가 괜한 얘기 했나 보다. 하여간 나도 입이 방정이여. 사람 일을 어찌 알아요. 희숙이 잘 살아도 앞으로 무슨 일 생길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끝은 평탄하게만 바랄 뿐이죠. 실은 희숙이 시댁서도 저 할머니 이야기 듣고 떨떠름해야 한대요. 남의 할머니 모실 정성으로 내 앞가림이나 하라고. 사돈들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저 쓰러지면 꼼짝없이 무남동료 희숙이의 자기 아들 몫이라 생각하니깐 그래도 당장 할머니 모실 곳이 마땅찮으니 내 부모니 네 부모니 가릴 틈이 없잖아요. 부질없고요. 할머니 정신 맑으시고 아들도 아주 잡놈은 아닌 모양이니 조만간 찾으러 오겠죠. 그래요. 자넨 아무튼 복 받을겨. 나는 하라 해도 못하는데. 할매도 은근 손님 끄나벼. 요즘 보니까 단골들이 우르르 들어가더만. 그러게요. 제가 물어도 대답 잘 안 하시는데 손님 붙들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래도 좀 사셨던 분 같아요. 엄청 깔끔하고 손수건도 자수 없으면 안 쓰시거든요. 소녀 같아서 손님들이 재미있다고 자기 어머니 생각난다고 종종 간식거리 들고 찾아오시네요. 옛날 백화점 이야기며 앙드레기만테 옷 입은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재밌어요. 들으러 오세요. 은혜 갚나 보다 그 할매. 참 신기하네. 이후 몇천 원짜리 음식 파는 우리 쥐구멍에 금은보화가 쌓이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지그시 보시면서 자기가 너무 염치 없이 눌러 있었다며 고맙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곧 죽어도 아들이라고 욕먹을 거 겁나서 아무 말 않고 자기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세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제가 모신 지 근 6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국제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한참을 하시고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다음날에 가게로 누가 찾아와서는 할머니 아들이 보냈다면서 금방 찾아뵐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일단 싸라고 음료수를 한 잔 뿌려놓고 가더니만 그 다음날 웬 특이한 행색의 귀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둘째 며느리라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하고 와락 안겨서는 눈물을 쏟아대는데 이 할머니가 딸 하나 있는 거 시집가 살다가 병으로 먼저 가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제가 낙찰받은 집주인이 큰아들이지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 물려받아 하고 작은아들은 같이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었답니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 큰며느리가 아주 못돼 먹었더라고요. 돈 잘 버는 큰아들 꼬셔서 결혼해서 형제간에 반목하게 하고 시어머니 모신다면서 유산도 받아 챙기고서는 사치하고 바람 펴가면서 자기 친정 사람들 회사에 하나둘씩 받고는 돈을 빼돌린 모양입니다. 작은 아들네도 속이 상해서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끊고 일단 큰아들인 형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할머니에 대해서는 딱 맡겨두고 있었대요. 할머니도 작은 아들네한테 무조건 잘 있다고만 하지 별소리 안 하셨답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괜히 형제간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느리가 못돼 먹었어도 겉보기에는 일단 아들이나 손주들한테는 도리했으니 회사 돌아가는 줄 모른 할머니가 자기 선에서 쉬쉬하며 보호한 겁니다. 그러다 작정하고 대차게 수십억 대를 빼돌렸다는데 당시 연하였던 며느리 애인이 둘이 도망가서 살자고 작정하고 꼬신 겁니다. 물론 돈만 넘기고 며느리는 버림받았고 일단 부도 위기에서 간신히 집 팔고 빚잔치한 아들은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그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다시 부도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나대리고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다가 지방에 있는 선배 찾아간다면서 그 집에다 놓은 거야. 보나마나 집 인수한 사람이 신고해서 나 어디다 맡길 텐데 발견한 장소가 딱 지정이 되어야 지가 찾는다고. 전하고 뭐고 다 없애고 도망 다니는 애라 내가 죽어도 지 동생한테 알리기가 싫더라고. 나도 작은 애들 오면 미국 데려갈 텐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외국에서 죽긴 싫어서 가기 싫었다 아가.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미안해서 내가. 큰며느리 그것한테 또 별별 소리 다 듣고 마음고생했잖냐. 너 효부인 거 알아서 차마 못 갔어.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아주버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이가 여기에 탐정 풀고 난리 났었어요. 조카들도 다 모른다고 하고 아주버님은 한 달 전에 저기 바닷가 근처에서 봤다는 사람이 마지막이고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고 얼마나 속이 타는데요. 진작 연락 좀 하시지. 어쩌자고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고 계셨어요. 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우리는 그 집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워낙 얌전하고 고우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하나도 안 힘들었고요. 외려 도움받았어요. 내가 가슴에 유서 품고 있었다. 곧 하늘나라 가겠거니 하고서. 나 죽으면 너희에게 연락해서 장례도 치르고 보상 받으시라고 너희 번호 딱 적어둔 유서를 품고 있는데 이 목숨이 어찌나 질긴가 안 끊어져. 주책맞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살도 붙는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뭉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 때문에 사장이 별별 소리 다 듣고 봉변당하는 거 민망해서 전화 넣었다. 너희들도 나 죽은 다음에 찾으면 또 얼마나 가슴을 칠까 하고선 내가 이 사장 모녀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 생각대로 하면 너희한테 괜히 원망이나 듣지 하고 마음을 바꿨어. 김 사장 정말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정말로. 그러면요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진작 하시지. 그 일 마무리하고 올 거예요. 내일 비행기로. 급해서 제가 소식 듣자마자 온 거고요. 곧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매시러. 돌아가신 줄 알고 맨날 울다가 어제는 기뻐서 울었어요. 그이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연세에 무슨 꼴을 당하셨을지. 아니요, 오히려 저하고 우리 딸이 어머니 덕에 행복했어요. 우리 살려준 할머니 생각나서.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집서 할머니와 같이 하룻밤 자고 공항으로 마중 나간다고 나가서는 두 손에 금목걸이며 보석, 그리고 저는 엄두도 못 낼 고급스러운 화장품이며 코트를 한아름 사안겼는데 당장 어머니 만난 날 전화로 통화한 아드님이 또 우리 모녀 준다고 별의별 것을 다 들고 왔습니다. 당시 할머니 아들은 저보다 근 10살 정도 많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큰절을 하고 그걸 보고 제가 황송스러워서 맞절을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또 두 모자가 서로 손 붙잡고서 울어대는 것을 보며 저도 우리 최봉자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같이 울었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미국 작은 아들 따라가기 전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저와 희숙이 가족 끌고 다니며 정을 나누고 감사를 하는 동안 저도 할머니도 헤어질 생각에 쓸쓸은 하였지만 그래도 자식이 나보다는 낫지 하고서 따라 떠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주고받고 희숙이네 애들이며 저에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냉장고만한 선물 상자를 보내오는데 팔자 더러워서 부모 복 남편 복 없는 제 인생에 할머니 복이 넘치지요. 얼마 전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큰 아드님이 절 찾아와 할머니를 찾으시길래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전하고 작은 집하고 연결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있다가 두 형제가 임종을 보았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할머니 가시고 저는 할머니가 주시는 유산이라고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준 용돈 모은 데다가 그동안 작은 아드님이 감사 선물 보내면서 혹시나 제 기분 상할까봐 미처 주지 못한 돈을 유산 핑계대며 챙겨준 겁니다. 물론 할머니 가시고도 형제들과 우리 모녀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간 여동생 대신으로 여기며 그 집 애들에게 고모로 불리면서 3, 4년에 한 번씩 미국에 초대해 어울리는데 이때 저와 두 형제가 의남매 맺고 덩달아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촌년이 서울에서 집도 여러 채 미국 구경까지 하고 어머니까지 생기니 제 팔자 제법 쓸만하지 않습니까? 낙찰받은 그 집에서 어머니 발견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으면서도 저는 그 자식이 왠지 얼굴도 못 본 저를 믿고 맡긴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장 어머니 배고를까봐 빵에 음료에 간식까지 챙겨둔 자식이라면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대로 다시 찾아와 임종까지 보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 주제의 오지랖 덕에
제가 귀인 대접받고 오빠들까지 생기니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오빠의 언니들의 조카들 선물 바리바리 안겨주려고 저도 열심히 돈 벌고 있답니다.